네, 시즌마다 현명하게 돈 모으고 불려가는 법 저희 시즌머니에서 함께 만들어 보시죠. 오늘은 이건희 주식 투자 이건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시즌머니 룰부터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네, 시즌머니는 총 1,000만 원의 예수금으로 종목당 20%씩 분산 투자하고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종목만 최대 5개까지 편입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에 도달한다면 당일에 편출되고 목표가는 월 3회 변경이 허용된다는 점 시청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대표님, NRB 정말 박수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하락장에서 하나 나왔네요. 목표가 달성한 게. 네. 좀 많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진작에 갔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종목 자체가 좋았다라기보다는 장세 자체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환율 이야기가 나오고 동시에 바이오도 많이 좀 폭락이 나오고 하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에서 적은 거래량 올라간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냥 저점에서 매수를 해뒀기 때문에 그냥 좀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올라왔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NRB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전망이 좀 밝긴 합니다. 사실은. 지금 실적으로 찍히는 부분은 없지만 모듈러 주택 자체가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 향후에 뭐 소도시라든가 지방 관련 재개발 관련해가지고도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이러한 그 기대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실제로 해외에서도 지금 모듈러 주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안전적인 측면이라든가 산업 재해 같은 부분을 줄이면서도 비용 자체를 줄이면서 동시에 조금 더 획기적으로 그리고 빠른 공사 기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철거도 수월하잖아요. 좀 향후에 좀 차세대 어떻게 보면 스마트 건설 시스템의 한 축이라고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없지만 차후에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지면 그때 또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보호예수도 무시를 할 수가 없고요. 첫날에 물량을 다 던졌잖아요. 그럼 꽉 막힌 물량을 단계적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거래량을 터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로 전고점의 돌파가 나오려면 지금 거래대금 충분히 받쳐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통 물량도 적다 보니까 언제든지 좀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참고를 하면서 일단 NRB는 내일 시초가 부근에서 매도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 부근에서 한번 매도를 하는 전략. 오늘 종가잖아요. 오늘 네. 종가를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RB 수익률 그래도 21%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지금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수익률 챙기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인투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약바이오가 살짝 변동성이 커지더라고요.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인투셀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거래량이 없이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인투셀뿐만 아니라 오늘 보시면 그동안 시장에서 좀 많이 올라갔던 이러한 바이오주들이 좀 크게 많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쁜 조정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 안에서도 좀 인투셀이 좀 유독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반대로 지금 뭐 항암 관련주의 뭐 오름테라피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인투셀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인가 해가지고 제가 좀 직접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인투셀에 관한 기사를 좀 내는 그런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그거를 계속 지켜봤었거든요. 기사가 수정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전에 갑자기 인투셀에 관한 호재 소식이 나왔어요. 악재와 호재를 뒤집으면서 소식이 나왔는데 제가 악재라고 했던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자금이랑 특허적인 측면에서 다루었더라고요. 자금적인 측면에서는 인투셀이 자금이 없다, 돈이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관한 이러한 부분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바이오텍 관련해가지고는 유상증자가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연구 개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인데 진짜 기술이 좋으면 삼자 배정이 들어오기 마련인데 반대로 우리가 좀 시장에서 불신을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개인 주주라든가 이런 일반 공모 배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기사가 나왔다 갑자기 유동자산이 300억 있거든요, 회사가. 자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임상을 진행할 돈도 있고
국내랑 미국에서 임상 계획 그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났어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임상에 들어가는 기업인데 그러한 소식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1차적으로 좀 투심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또 호재로 바뀌었습니다. 자산 있다라고 합니다. 부채 대비해서 유동 자산이나 현금 포함해서 한 400억 정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공모가를 너무 낮게 책정했던 게 안타깝다라는 소식이 갑자기 나왔어요. 역시나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에임드 바이오겠죠. 두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 관련 제가 말씀드렸던 게 중국 그 프론트라인 쪽 바이오 파마에 관한 특허 얘기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이랑 인투셀이 공동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허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삼성 바이오가 이것을 라이선스를 인수를 해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이건 다 8월 달 이전 겁니다. 이전에 같은 이러한 언론사에서 오름 테라퓨틱을 지난 5월 달에 굉장히 악재성으로 많이 내보내면서 오름 테라퓨틱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오름 테라퓨틱 쪽에서 향할 수 있는 건 당연히 IR이겠죠. 지난 5월 달에 거의 바닥이었어, 오름 테라퓨틱 같은 경우는. 그런데 IR 진행하고 횡보 구간 거치다가 지금 주가 9만 원 넘게 올라갔잖아요. 인투셀이 때마침 이번 주 금요일 날 IR을 앞두고 있습니다. IR 전에 약간 오름 테라퓨틱도 마찬가지로 일전에 동아 ST도 이 언론사에서 굉장히 악재성 이야기를 내보냈다가 그 후에 주가가 2배 올라갔었거든요. IR을 진행을 하고. 자, 그러한 패턴으로 봤을 때는 IR 전에 한번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라 판단이 되고 인투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방 그 페이로드 관련해가지고 ADC 관련해서는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탑5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인투셀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탑3로 꼽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시젠이란 이러한 어떻게 보면 기존 ADC 후방 링커를 갖고 있는 회사가 화이자한테 56조 원이 인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인투셀이 IPO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젠보다도 어떻게 효율성이 더 있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입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대표이사가 직접. 자, 그러면서도 리가켄바이오 시장에서 지금 ADC에서 지금 2대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공동 창업자 출신이기도 하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많이 이렇게 좀 빠진 만큼 나쁜 조정이 아니라 건강한 조정에 판단되고 오히려 저는 빠지면 빠질수록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큰 단점은 아직 임상 데이터라든가 결과가 구체적으로 없고 자, 그러면서 기대감 때문에 시총 1조까지 갔지만 앞으로 임상 1상 2상을 거쳐가면서 결과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생각을 하거든요. 기대치만으로 1조 넘었어요. 시가총 1조 넘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생각이 되고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러한 신뢰가 없었다고 한다면 굳이 삼성바이오가 그 큰 돈을 들어가면서까지도 공동 개발을 하고 그 중국에서 라이선스를 사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투자 같은 경우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님은 진짜 늘 진실성 있게 대응을 해주셔서 시청자분께서도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종목들은 참 좋았는데 시기상 운이 안 맞았던 거지. 너무 내공 있어 보이고 좋다 이런 좀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인투셀만 좀 이야기를 해보더라도 오늘 사실 10%가량의 변동성이 있었음에도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은 가질 필요 없고 오히려 저가 매수로 나서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금요일 IR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추가로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첫 번째로 좀 리뷰해드렸던 NRB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에서 수익률 21%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내일 시초가에 매도하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세를 보이곤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면서 이렇게 한 자리 또 빈자리는 어떤 종목으로 채워야 할지 오늘 들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가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가지고 왔고요.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좀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그래도 좀 짚어야 될 것은 그동안의 조정을 마치고 좀 반응을 가장 많이 한 주식이 뭐가 있을까 좀 꼽아왔고요. 삼성전자 쪽에서 이야기가 좀 잘 나왔잖아요. 네. 이제 엔비디아 이어가지고 인텔과에도 이러한 일거리 수주를 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올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망한다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들었던 말씀이 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많은 사람들이 망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가 살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셈도 제가 지난 6, 7월 달 구간에 한번 갖고 나왔던 종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조정을 마치고 이제
반등을 껴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HBM 제조 중 발생한 이런 공정 온도 제어 장치 제작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중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칠러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극저온 칠러, 이 CO2 냉매 관련해가지고 이 회사가 좀 그동안 이제 개발이 되면서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내년이라든가 아마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약간 여기에 대한 실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 있거든요. 네. 기존 칠러 같은 경우는 가격 단가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존 칠러 대비해서 이 회사가 개발 완료한 칠러 자체가 기존 칠러 대비 2배에서 3배가량 굉장히 값비싼 고부가 가치를 자랑하는 이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V10, V11 이야기 나오고 있고 여기서 지금 극저온 식각 기술을 적용한다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극저온 칠러,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가격이 훨씬 더 비싼 극저온 칠러를 써야 되는데 지금 이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사실상 유니셈밖에 없다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V10 가세를 하면서 내후년 초에 생산을 하겠다는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거기다가 하이브리드 본딩도 공정을 적용한다? 그러면 차세대 기술 다 접목시켜버리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기대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고점 찍고 쭉 빠졌고 가장 공평한 이러한 차트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121선 장기 이평선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오른 김에 좀 단계적 상승을 기대를 해보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0,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0,000원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400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함께 유니셈도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시원하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야간투자본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